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3학년 진로활동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학교 생활기록부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학교의 교육과정 내에서 주도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은 학교생활기록부를 1학년 때도 보았을 거고 2학년 때도 보았을 겁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크게 세 영역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기본사항, 학적이라든지 인적과 관련된 더 나아가서는 출결사항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큰 두 축을 차지하는 게 있죠. 바로 교과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에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한 또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차 고사, 2차 고사 혹은 중간 기말고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이제 시험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교과 활동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비교과 활동이라고 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을 겁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 활동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를 구성을 하게 되고 기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 학생들에게 대해 가지고 선생님이 써주시는 종합의견이 있죠. 행동특성 종합의견. 이제 이런 내용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떠한 기능을 하게 되냐면요. 우선 학생의 성장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상급학교의 진학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래에는 이제 학생의 어떤 성장 과정이라는 그 포인트보다는 더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상급학교의 진학자료로서 이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학교생활기록부는 3개의 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중에서도 교과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재가 되느냐? 어떠한 내용이 기재가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는 누가 쓰게 되어 있죠? 예, 그렇죠. 선생님들이 쓰시는 겁니다. 교사의 평가권을 이용하여서 선생님들이 쓰시는 공적인 소유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들은 어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재를 하느냐? 우선 학교에서 계획되어 있는 교육과정상에 계획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혹은 학급의 활동들을 보면서 기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편은 이러한 활동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 학생 개인의 노력을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축 중에서 좀 크게 해놓은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왜 이 부분을 강조를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진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학교생활기록부를 살펴보는 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은 대학 진학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유의미한 자료를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자, 학교생활기록부가 기재되고 있는 여러 가지 패턴을 보게 되면은 평가에 유리한 학교생활기록부 패턴은 우리 학생들의 개개인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학생들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개개인을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해야 됩니다. 글로 표현하기에는 간단하게 표현이 되겠지만 이게 실제의 현장에서 요 과정들이 잘 되느냐?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패턴으로 학교생활기록부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냐면요. 학교나 학급의 단체 활동 위주로 학교생활기록부가 기재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진로활동 시간에 어떤 특강을 했어요. 그럼 특강을 했으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진로활동 시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어떤 강의로 수업을 진행함.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 수업에, 그 강의에 참여한 우리 학생의 어떤 개인적인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대학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우리가 그때껏 배워왔듯이 학생들 선발하는데 주요한 전형 자료로 활용을 하는데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급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 학생 개인을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기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뭘까요? 우리 학교는 어떻습니까?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고요. 이제 학생들 많이 상담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기록부로 가지고 와서 자기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현재의 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지원을 했을 때 합격이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보게 되겠죠. 그 다양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말 이름난 학교들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런 이름난 학교들의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우리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두 개를 비교해 보았을 때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면밀한 관찰과 기록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학교의 활동 속에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보여주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더 자세히 적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높은 수준이지만 더 높은 수준의 학교생활기록부가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노력과 실천이 없는 학교생활기록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좀 시간이 좀 됐어요. 시간이 좀 됐습니다. 한 3-4년 전에 이제 조사한 내용인데요. 여러 개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들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선생님들의 이런 교사의 평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때 이제 물어봤던 내용은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있는 내용들, 혹은 이제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에 나와 있는 선생님들의 교사 평가권을 발휘하는 그런 서술 내용들이 어떻게 평가에 반영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건국대 같은 경우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아주 의미있게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개별 특성 파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에서는 교과별 역량을 판단하는 어떤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신 성적, 등급이라든지 원점수, 표준 편차, 평균 이런 부분들의 객관적인 수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가지고 우리 친구가 가지고 있는 교과별 역량을 조금 더 자세히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 그리고 담임교사가 작성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이며 유의미한 전형 자료가 된다라고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 한번 볼게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세특이죠. 학생의 교과별 학습활동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학습 과정이 일반적인 강의식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성장 과정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어떤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게 되면 요즘에 토론 활동이라든지 뭐 협동학습이라든지 뭐 발표 활동이라든지 그런 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런 활동이 일방향적인 교사의 어떤 일방향적인 수업을 통해서 지식이 전달되는 그 결과라 그런 학생들 중심의 활동 중심의 수업을 통해서 전달되는 지식의 어떤 방향성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차이를 어디에서 보겠다?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가를 유추를 해서 이 학생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평가에 반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균관대입니다. 학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에 대한 담당 교사의 관찰일지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주어야지만 적혀지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강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모습들을 다 면밀히 관찰을 해서 나중에 기록에 옮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종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담임 선생님의 추천서로 행동특수 및 종합의견이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세부적인 면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든지 혹은 행동특수 및 종합의견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면밀하게 살펴서 평가에 꼭 반영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화여대에서 같은 경우는 어떤 지원자의 우수성을 종합기술하는 항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전남대학교에서는 단편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고 학생부의 어떤 다른 항목과의 연계해서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제가 뭐 한번 언급은 해드렸던 것 같은데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우리 친구가 학업 역량이 우수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들 간의 학교생활 기록부의 어떤 다른 영역들 간의 내용들을 다 분석을 해서 종합해가지고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든 행동특수 및 종합의견이 크게 작용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중요하게 평가가 되고 있고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라고 했죠. 평가자의 어떤 주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주관을 활용해서 평가를 할 때 사용되는 주요한 근거가 바로 어디에서 나타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선생님들의 어떤 서술적인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러한 내용을 쓸 수 있게끔 관찰되어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런 활동을 실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쓰겠어? 그렇게 만약에 하지 않았는데 썼다고 하더라도 그 쓰여진 내용이 실제한 학생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우수함을 나타낼 수 있을까? 우수함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보여진 모습이었기 때문에 쓰기는 쓰는데 꾸역꾸역 쓰는 거랑 실제 보고 이 친구가 그대로 했다라는 것을 보고 쓰는 내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학교에서 수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져 있는 교육과정이 있으면 그 교육과정 내에서 본인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실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평가를 할 때 각 대학에서 중요하게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이제 비교과 내용입니다. 비교과 내용. 비교과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장의적 체험활동이죠. 장의적 체험활동 보시게 되면은 뭐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이렇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쓰여지는 내용들이 참 많잖아요. 그럼 그 내용들도 역시 중요하게 이렇게 평가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각 대학마다의 조금씩의 어떤 차이점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공통적인 시각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면은 건국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학교에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방향성과도 맞는데요. 비교과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이 뭐와 연계되는 것이 좋다? 교과 경험과 연계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다 포함됩니다. 그렇게 배웠던 지식들이 비교과 활동, 자율활동, 동아리, 진로, 봉사활동할 때 연계가 되거나 아니면은 거꾸로 창의적 체험활동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했던 그런 과정 속에서 했던 어떤 지식들이 교과 활동에서 배웠던 내용들하고 이렇게 연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 수상 횟수, 봉사 시간 이런 것을 아주 연연하는데요. 절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경북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단순한 수상 횟수만을 평가에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봉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도 어떤 연계적 관점에서 다른 영역에서의 어떤 활동들이 있는데 그 영역들의 각각의 활동들을 봤을 때 어떤 하나의 어떤 일관성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래서 연계적 관점에서 지원자의 역량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보시면 활동의 종류 및 양에 따른 평가의 차등은 없다. 활동 경험의 유무보다는 그 활동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원자에게 미친 영향, 그리고 이전에 비해 향상된 역량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학교 밖의 활동, 학교 밖의 수상 실적은 평가에 활용하지 않고요. 학교 안에서 오로지 우리 학교 내에서 주어져 있는 학교의 교육과정 내에서 노력한 교과, 그런 교과 외 활동만을 평가에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동기로, 어떤 과정으로, 어떤 결과로 성장을 했는지를 분석해가지고 그 대학의 평가 영역에 맞춰서 평가에 반영을 한다는 거죠. 성균관대 역시 적극적, 주도적으로 참여했는지, 그리고 본인의 성장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한번 볼게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활동을 하더라도 자기 주도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도전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화여대 가게 되면요, 동아리 활동이 전공 진로와 잘 연계되어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좀 선호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선호는 단지 조금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관련된 학과와 비슷한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하면은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합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얘기되는 바는 전공 진로와 잘 연계되어 있는 활동이 유리하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화여대도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남대 보시게 되면은 있다 없다의 평가가 아니라, 즉 그 관련된 활동이 있다 없다의 평가가 아니라 그 내용과 과정, 그리고 개인의 성장 정도를 평가의 주요 요소로 한다는 겁니다. 즉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은 단순한 경험이 있는 것만으로 이 학생의 당락을 결정짓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랬다고 했죠. 예전에는 평가할 게 없어가지고 그러한 경험이 있으면요, 변별력을 보이는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평가에 반영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학생들이 그와 관련된 경험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단순한 참여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참여를 어떤 식으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무언가를 본인 스스로가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변별력을 보이면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주도적인 학교생활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변했다고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학생은 그냥 배우는 존재이고 선생님은 가르치는 입장이고, 그래서 학생은 오로지 수동적인 존재,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는 어떤 배움의 공간이고, 그 배움의 공간에서 교과 수업 시간 말고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 말고도 학교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배움의 의미를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량이라는 걸 다시 끌고 와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역량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역량이 있는 친구들이 갖추는 어떤 공통적인 행동 특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로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 보여주고 있는 공통적인 행동 특성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그 관점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주도적인 학교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저 스스로는 생각했을 때 진취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취성. 그리고 이 진취성의 의미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요. 능동적인 태도로,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능동적인 태도로 새로운 분야, 어려운 목표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성취하는 것을 진취성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진취성 안에 해당하는 세부 하위 역량으로 주도성, 열정, 성취 지향성을 이렇게 갖추고 있다라고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주도성과 열정과 성취 지향성을 조금 신장시켰으면 싶다는 거죠. 신장시켰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신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이 행동 지표를 이렇게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주도성을 키우겠다. 그러면 주도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 특성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도성이 있는 친구들은 수동적으로 지시받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할 일을 찾아서 한다. 내가 할 일을 내가 직접 찾아서 한다. 그리고 진로 탐색 혹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경험을 쌓는다는 겁니다. 주어져 있는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경험을 쌓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수준에 따르는 학습 계획을 수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탐색하여 학습한다는 겁니다. 이런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 특성이 4가지가 제시가 됐는데 나는 과연 어떠한가?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방향성에서 보완을 하자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학교 생활을 통해서 하자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있죠. 학습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주도성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상담하고 면담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어떤 질문을 제가 조금씩 던집니다. 근데 그 진로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게 되면요, 정말 깊이 있게 잘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요, 아쉽게도 오랜 시간 동안 같은 분야를 희망해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깊이가 차이가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뭐냐면 이 4번째에 있어서 부족함을 나타낸다는 거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탐색하여 학습한다라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소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주도성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거죠. 어떤 대학이 있던 주도성이라는 관점에서 학생을 평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탐색하여 학습했는지를 찾아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많습니다. 평가를 해보게 되면요, 80% 이상인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정말 많이 조금 부족한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다수가 그런 겁니다. 대다수가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늦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학습 과제로도 제시가 될 건데 일단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탐색하며 학습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주도성 신전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될
행동 특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열정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 특성입니다. 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주저없이 도전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의 생활을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분야에 주저없이 도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려운 목표에도 뭐 한다? 도전한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힘든데 너 정말 할 수 있겠냐? 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어려운 목표에 도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의 능력보다 한 단계 높은 목표를 설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하기 쉬운 과제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을 선호한다. 이런 행동 특성을 보이고 있는 친구들은 열정을 갖추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나는 정말 열정 있는 학생이야, 열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이건 학습과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이 되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행동 특성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열정적인 학생이고 열정적인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행동 지표는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러한 역량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연구기관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여지고 있는 행동 지표를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면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성취지향성입니다. 성취지향성을 갖추고 있는 친구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학습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더 완벽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을 달성하겠다라고 결심한다면 주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번 시작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낸다. 이러한 행동 특성을 보이고 있는 친구는 성취지향성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각각의 역량에 해당하는 행동 특성이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친구를 뭐다? 진취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행동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디에서 부족한지를 한번 돌이켜보고 실천해봤으면 싶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반드시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회사에서, 집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목록들입니다.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은 단순히 우리가 대학이라는 과제, 숙제, 이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면서 도움이 됩니다. 장담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계약하면은 우리 이런 면을 한번 키워봅시다. 자, 학습 과제 안내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학업 역량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행동 특성을 적어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본인의 희망 분야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학교 생활 기록부를 한번 이렇게 쫙 훑어보았었는데요. 그 훑어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동일하게 가져간 친구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떤 성장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게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번 3학년 1학기 때는 이 부분을 드러내야 되겠다. 표출시켜야 되겠다. 관심 갖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가 나왔습니다. 본인의 희망 분야와 관련된 심화 지식을 조사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물론 소개하는 것은 이제 카페에다가 적어 내리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표절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희망 분야와 관련된 조금 더 깊은 정보를 수집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정보를 수집을 한 것이 나중에 어떻게라도 여러분들 대학 입학 지나갈 때 활용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인의 희망 분야와 관련된